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카데믹 잉글리시 10주차 시간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123쪽이죠. 물론 122쪽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The Secret Language라는 비밀스러운 언어라는 데이지 자무어라는 작가의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가 데이지 하는 순간에 여성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작가의 글은 지금까지 읽었던 글과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글은 저번에 뭐 빛에 대해서, 그 사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는 그 자라라는 비즈니스의 어떤 룰에 대해서, 또는 또 뭐였나요? 가장 최근에 배웠던 그 보이드 같은, 즉 스왑 인텔리전스 같은 좀 설명의 그 글, 즉 명확한 글을 갖고 우리가 공부했다면 요번에는 명확한 글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에세이와 같으면서 쉽게 말해서 소설과 같은 완전 문학 관련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지금까지 읽었던 방식으로 읽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대로 어렵지는 않죠. 자, 약간 소설의 느낌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상상력,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을 떠올리고 느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읽는 게 이번 챕터의 굉장히 중요한 읽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의 목표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제일 첫 번째 목표 두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스트럭처 구성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토익, 토플, 탭스, 공무원 영어 이런 어떤 공인된 성적이 나오는 그런 영어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사실 제 영어 공부의 가장 큰 목표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 그냥 그건 너무 눈에 보이는 그 내용이고 결국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접했을 때 잘 그거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더 큰 목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소설과 같은 말랑말랑한 글을 읽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language can be a barrier. 언어가 barrier, 장벽이랍니다. 장애랍니다.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이 안 통하잖아, 우리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장벽이고요. 특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면은 영어를 하는 사람하고 우리 한국어를 하는 사람하고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language can be a barrier. 예. But also 또한 window, 창문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through which라는 건 뭡니까? 이 which는 앞에 있는 뭘 받겠어요? 언어를 통해서 있겠죠. 자, 언어를 통해서 we experience new vision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새로운 어떤 비전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The first words I heard in English. 자, 첫 번째 단어랍니다. 요번 우리 이 글을 쓴 데이지 자모아라는 분은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많이 씁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단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챕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first words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That I heard입니다. 내가 들었던 첫 번째 단어랍니다. 단어들. 근데 뭐로 들었어요? In English, 영어로 든 첫 번째 단어들은 were. 어떻답니까? From my grandmother, Elsa Gomez. 엘사 가메즈, 즉 할머니인 엘사 가메즈로부터 였답니다. 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작품들 이렇게 한 센텐스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짤막짤막하게 쓴 소설도 있지만 아주 길게 쓴 소설이 있죠. 한 문장을요. 그때 이렇게 데이지 자모어라는 이분이 바로 그렇게 좀 긴 문장을 뒤에다가 붙여주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또 영어가 한층 성숙하고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요. 이 엘사 자메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겠습니다. Who I remember. 내가 기억하는 엘사 가메즈는 어떤 사람입니까? As a magical presence입니다. 존재죠. 굉장히 마법과 같은 존재랍니다.
언제요? In my childhood. 예, 나의 어린 시절에 있어서. 자, 영어는 절대로 뒤로 가서 해석하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영미인들이 사고 체계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언어도 절대로 거꾸로 가서 해석해주고 이런 거 정말 제가 사실 싫어해요. 가끔가다 해석이 어떻습니까? 해석해 주세요 할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직독직역이라 해야 되나요? 직독직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everything about her.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은 seemed 보였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이면 보통 형용사 형태 나옵니다. legendary. 전설처럼 보였답니다. 누구한테요? to me, 나에게는요. among the stories he used to tell.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used to, 저번 시간에 be used가 틀려요.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어떤 거예요. 요 의미는 조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한다 뜻이 좀 감이 더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 요 속에는 지금은 안 한다. 즉, 이 얘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고 할머니는 이제 나한테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한다. 그 얘기인 즉 내포되어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뭐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used to라는 거 표현이 왜 쓸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고 썼던 이유는 지금은 안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의미로 좀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The stories he used to tell 이거죠. 그녀가 이야기한 건데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My favorit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were about her life, 그녀의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의 삶이었나요? New Orleans, in 다음에 도시명 New Orleans에서요. Where 맞습니다. 관계부사. 여러분 아직 문장이 안 끝난 거 아시죠? 계속해서 She and her family arrived from Europe, 유럽에서부터 그녀와 그녀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New Orleans예요. And where, and 들어오고 where 하는 순간에 앞에 있는 where 붙어집니다. She spent her childhood until she was 14. 14. 자, 그녀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면서 언제까지요? 14살까지요. 이 14살 다시 관계 부사가 when하고 맞습니다. They set sail again. they는 family겠죠. 여기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녀와 그녀의 패밀리를 같이 묶어서 그들은 set, sail again. 과거인데 set은 set이겠죠. 여기선 이거겠죠. 자, set sail again. 다시 항해를 시작했답니다. bound for 어디를 향해서요? 어디를 향했다고 합니까? 리카라가라는 곳이랍니다. 리카라가 하면서 이 리카라가는 어떤 곳입니까? fulfilling her parents' wish. 그녀의 부모의 바람을 이뤄내는 그 나라. 자, 어떤 wish입니까? wish to return definitively to their country of origin. 자, country of origin은 출생지라기보다는 어떤 본향 같은 곳이죠. 그들의 본향으로 결국 결국 가기를 바랬던 그녀의 부모님들의 바람을 완성시켰던 유럽을 지나 어디 갑니까? 그 다음에 미국 지나 그 다음에 정착지가 바로 리카라과라는 장소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을 조금 설명하자면 뭐 이거죠. The first words that I heard in English. 마찬가지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I remember 하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 가능하지만 쓴 거고요. 안 쓴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이런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생략되어 있는 상태고 이거는 그냥 살린 상태고요. 그 다음 관계부사 where가 있었고 when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and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Her stories of New Orleans were filled with references and names in English. 그녀의 New Orleans에서의 이야기들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야기들, 언급이나 이야기들과 이름들, 영어로 된. 자, 가끔은
frequently 자주는 also in French 프랑스어로 돼 있답니다. 왜냐하면 뉴 올리언즈는 조금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이렇게 이주했던 곳이 아니라 뉴 올리언즈는 프랑스인들이 와가지고 이주했던 곳이어서 프랑스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썼나 봐요. 프렌치와 같이 in French. And those mysterious words. 이러한 왜냐면 이 작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니카라과의 그거 마더텅 즉 모국어를 갖고 있고 이 작가 입장에서는 영어도 이상하고 프렌치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Those mysterious words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언어들. 그러면서 뒤에서 꾸며줍니다. 여러분 소설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원리만 잘 알아도요. 여러분이 말랑말랑한 글을 읽기도 되게 좋습니다. So different from the ones입니다. ones는 단어겠죠. 여기도 words. 자, 너무나 다른 so different from the ones입니다. ones s까지 붙여야죠. 내가 그런 건데 I heard in everyday speech 일상 언어에서 들었던 것들 여기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는 거네요. 그거와는 상당히 다른 너무나도 이상한 미스테리어스한 단어들이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그리고 뭐예요? 나한테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합니까? produced 이 different 언어인데 들었던 언어면서 이것들이 produce in 이 스피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스피치들은 produce in, produced 이거는 전치사 구라 표현합니다. 내 속에다가 뭘 만들어내냐면은 an irresistible fascination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혹할 것,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They sounded like a strange music. 그들은 소리를 낸답니다. 뭐와 같은 이상한 음악 같은 소리. 자, 그리고 또 어떤 거랍니까? An exotic melody. 즉, 이국적인 멜로디랍니다. 어디서 옵니까? 뒤에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우리는, 분사들은 항상 뒤에서 꾸며줍니다. 앞단어 꾸며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근거리 배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영어는요, 뒤에서 꾸며준 언어인데요. 멀리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거의 바로 뒤에서 꾸며줍니다. 바로 뒤에서 안 나오던데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치사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든가 삽입구가 끼어 있다든가 그런 거고요. 거의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멜로디는 어디서 옵니까? Coming from far away, fantastic places 입니다. 저 멀리 환상적인 곳에서부터 오는 거랍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야기는 where. 저는 좋아하는 게 the place where. place is where. time when. 이런 거 좋아하죠.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붙습니다. Life had an agitation. 뭐예요? agitation 자체가 뭡니까? 즉 들뜸. 뭔가 삶이 막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차분하고 보링하고 뭐 재미없고 그날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막 흥분과 들뜸을 갖고 있고 리듬을 갖고 있고 rhythm and an exhalation입니다. 뭔가 가속이 막 확 달려가는 느낌을 갖는 삶이라는 거죠. 그곳은. 그런데 이게 뒤에서 또 설명합니다. unknown 우리가 알 수도 없으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 and unheard of 여기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들. 자, 어디에서요? In the peaceful world. 예. 평화로운 삶 속에서는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이런 agitation, rhythm, exhalation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평화로운 삶이 뭐예요? I share with my parents, sisters and brothers. 자, world 다음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하고 시스터하고 브라더 우리 가족 우리 있잖아. 우리가 바로 직계들하고 경험했던 피스풀 월드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할머니를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아니 여기서는 할머니를 통해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이전에 할머니를 통해서 맞네요. 할머니를 통했지만 그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특히나 뉴 올리언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 대한 그 첫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영어를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되게 친숙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영어 교과목이 생겼고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영어를 듣기가 되게 힘들었던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의 느낌은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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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영어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어린 시절 내가 영어에 대해서 처음 느꼈던 감정을 많이 떠올려 봤거든요. 여러분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왜 자꾸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냐면요. 지금까지 글은 설명문에 가까운 글이었다면 이번 째 글은 뭐예요?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어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다시 떠올리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문법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 filled with는 be full of입니다. 약간 이게 요 단어만 다르면서 전치사가 살짝 달라지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우리가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뒤에 있는 분사가 앞에 있는 단어를 그냥 바로 설명한다라는 거. 이거죠 바로. unknown, unheard가 다 과거 분사입니다. exhalation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we are all part of an enormous family. 우리가 엄청난 거대한 집단의 거대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거대한 집단이 어떤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자, 여러분 family 나오고요. that 나오고요. 동사 나왔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직관적으로. 영어는 사실상 직관적으로 알아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문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눈에 익히면서 직관력 있게 이거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 that은 바로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왜 enormous family를 했냐면은 grandparents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great aunt입니다. 우리가 뭐죠? 이모 할머니. 그 다음에 great uncles. 뭐 이거는 뭐 이모 할아버지인가요? 자, 조금 설명합니다. 우리의 가족 체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aunt는 우리한테 누구냐면요. 설명해 줄게요.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를 다 합쳐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엄마, 아빠의 형제, 자매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엉클. 엉클은 또 누굴까요? 그럼 나오죠. 이모부, 고모부, 삼촌, 외삼촌 다 포함하는 거를 여기서 다 이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reat aunt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이모, 고모, 숙모, 외숙모가 되는 우리가 뭐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이렇게 우리가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우리는 뭐 몇 촌에 막 이러는데 이모 할머니, 고모 할머니 있듯이 엄마에 또 관련된 뭐 삼촌 할아버지, 뭐 외삼촌 할아버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Great uncles. 그다음 uncles, aunt and first cousin. first cousin은 뭘까요, 여러분? 사촌이죠, 사촌. 우리말 사촌. second cousin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육촌. third cousin은 8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이 작가는 원래 뭐 지금 오랜 세월을 니카라과라는 그 나라에서 살았는데요. 정확한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어쨌거나 좀 가족이 아주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가족이 끈끈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출신인 것 같아요. 자, as well as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 한 단어 and로 바꾸면 됩니다. and 그리고 a second and third level of blood relatives입니다. 피의 관계, 혈연 관계의 첫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이니까 우리가 8촌, 9촌, 10촌, 사돈의 8촌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Followed immediately by all the other people in the category of relatives included in the family universe. 아이고 길어요. 왜 이래 기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쭉 읽어보면 요거 있잖아요. 뭐예요? 센텐스입니다. 다른 글이었다면 벌써 문장이 3개나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그냥 문장 1개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읽을 때 영어가
읽을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럴 때 실력 발휘가 짱짱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뭐가 뒤에서 또 꾸며주죠. 길수록 우린 좋아요. 같이 뒤에서 계속 붙여준다 생각하니까 따른답니다. 바로 이어서 followed by, followed immediately by. 자, 바로 이어서 또 누가 연결됩니까? 여기가 굉장히 좀 친밀한 수준이었어요. 두 번째 as well as 다음엔 좀 두 번째 친밀해요. 세 번째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all the other people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인데요. 가족이라고, 친족이라고 해주는, 혈족이라 불러주는. 자, in the category of relatives입니다. 이 좀 모르겠어요. 뒤에 또 설명해 줍니다. included. 뭘 포함한 가족들이고 친족들인지 보겠습니다. family universe. universe란 것은 세계예요. 친족 세계라 불러주는. and it. 그 universe, family universe의 상태. 그것 어때요? of perpetual expansion입니다. 영원한 확대라는 거죠. 자, 이 영원한 확대가 우리 한국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4돈에 8촌에 4돈에 10촌에 4돈에 뭐 더 할 수 있죠. 우리도 뭐해 가지고 16촌 뭐 18촌 들어가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다 포함해서 그거에 우리는 하나의 일부다. 우리는 하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English. The English I heard.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격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들은 영어인데요. 누구로부터 들어야 됩니까? From my grandmother, Elsa. 그 유명한 그 엘사 있죠? 겨울 왕국의 엘사가 바로 이 엘사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I하고 대문자 그 L 있죠? 이렇게. 엘사. 자, 그래서 나의 할머니인 엘사로부터 내가 들은 영어라는 것은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 몇 번 나왔습니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무조건 입에서 짱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관련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 없다, have nothing to do with. something이냐, nothing이냐 이겁니다.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입에서 쑥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에서 쑥 안 나오고 머리로 막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영어 실력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망시키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래요. 그냥 입에서 관련 있어. have something to do with. 관련 없어.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그냥 쭉쭉 나와줘야 되는 게 여러분 영어 실력입니다. 그것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거를 정말 꿈꿉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사실 더 많은 실력을 늘거든요. 실력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입으로요. 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대신에 또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면 수업일 때 저랑 수업하는 방법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하는 수업이 살짝 다릅니다. 지금 하는 수업은 정말 스트럭처를 다져가는 수업으로 훨씬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 현장이 만났을 때는 정말 입을 많이 여는 수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하는 수업을 갖고 나 이제 구조는 이제 알 것 같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입으로 쑥쑥쑥 나와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영어랑 아무 상관이 없더랍니다. 어떤 영어랍니까? I was taught입니다. 여러분, be taught예요. 수동형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배운 거랍니다. 배운 거. 가끔 가다가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I learned 하면 되잖아요. 자, 이 learned하고 was taught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learned는 내가 배우려는 의지로 이게 능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누가 나를 억지로 가르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가르침을 억지로 받은 거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수동태를 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죠? 자, 그래서 I was taught. 내가 가르침을 받은.
영어는 어디에서 그것도 in kindergarten입니다. 유치원에서. 자, 뭘 통해서 through songs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근데 이 음악은 songs는 동요 같은 거겠죠. 이 동요는 가르쳤던 거예요. teaching us to count입니다. 숫자 세는 것. 우리가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또 뭐예요? 우리 하나, 둘, 셋, 넷 제일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엄마 배우고, 맘마 배우고, 물 배우고,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제일 먼저 언어 배우는 것 중에 정말 하나, 둘 이런 거 많이 배우는 하나, 둘 손가락 하면서 배웠던 건데 마찬가지 킨더가튼에 가서 결국 노래로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우리가 원 리틀, 투 리틀 하고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걸 배웠나 봐요. 자, 우리한테 가르쳤답니다. teach us to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teach us to count입니다. from A to 10은 1에서 10까지겠죠. 숫자 세는 거를 그 가르친 그 노래를 통해서 킨더가튼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또는 배웠던 영어와는 관련이 없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영어라는 거죠. 또는 or the language입니다. 잉글리시고 또 language입니다. that appear 나타난 갑자기 이제 that하고 동사 나오면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appear in the English textbooks입니다. 영어 교재에서, 영어 교과서에서. 자, 근데 영어 교과서라는 것은 we studied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어디서 배웠습니까?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 of primary school, 즉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했던. 예. 여기도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네요. 자, 땡땡 나왔습니다.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C Dick, C Jane, C Spot, C Puff, C Spotron 해가지고 딕이라는 아이, 제인이라는 아이, 스팟 점이지만 여기서는 아이죠. 마찬가지 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이를 봐. 스팟이 뛰고 있고 퍼프가 점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법 조금 들어갈게요. C라는 것은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지각동사입니다. 오형식입니다. 얘도 똑같은 오형식인데 teac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나온 거에 비해서 얘는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원형이 나옵니다. 또는 ing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약간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ing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ee spot run 또 뭐 있냐 see puff jump라고 표현합니다. for me 나에게 있어서 that English lack to charm. 나한테 있어서 이 영어들 유치원에서 1, 2, 3, 4 배운 거랑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가지고 C, Dick, C, Jane 배웠던 거랑 이런 것들은 어때요? 느낌이 lack charm, 매력이 떨어지는 거였죠? 대신에 매력은 떨어졌지만 소리는 어때요? sounding like the noise of my shoes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낸대요. 참한데 그런 소리를 내면서 어떤 소리를 내면서입니까? 소음 소리 같은 건데 내 신발의 소리랍니다. 크런칭이란 단어 썼는데 크런치란 것은 뭔가 뭐 끄덕끄덕 소리 나는 겁니다. crunching in the gravel of the schoolyard during recess. 단어 어렵네요. recess는 휴식기를 recess라 표현합니다. 즉 우리 중간에 쉬는 시간에 동안에 쉬는 시간에 우리 정말 저는 신기하게 쉬는 시간에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운동장 나가서 놀았어요. 10분간. 엄청 길었어요. 그 10분에 고무줄도 하고요. 땅 따먹기도 하고 엄청 길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 같아요. 쉬는 시간에 그 스쿨야드의 자갈에서 막 뛰어노니까 크런칭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 크런칭 하는 이거 계속 재밌지 않아요? Sounding like the noise of my shoes입니다. 내 신발의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 그런. 근데 어때요? 이게 어떤 크런칭 소리 내는 슈즈가 그것도 어디예요? 내가 쉬는 시간에 운동장의 자갈에서 크런칭하는 그런 신발의 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잉글리시겠죠. 물론 이 사운드라는 것은 charm이라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but 그러나 that are the English 이러한 다른 영어. 자, 근데 지금 the one my grandmother and her sister just spoke. 아까 great aunt 기억나시죠? 이모 할머니.
왜냐면 그 또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또 단짝이잖아요, 보통. 자, 내 할머니랑 그녀의 시스터들이 얘기하는 다른 영어. 이 다른 영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이죠. 아, the one 잉글리시를 받으면서 뭐예요? 우리 할머니랑 우리 이모 할머니가 말하는 그 영어는 possessed. 뭔가를 갖고 있답니다. multiple and varied registers. register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좀 독특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어려운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랑 좀 틀려요. 음력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음력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근데 대신 나왔어요. 이 음력인데 amazed me.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항상 나를 놀라게 했던 폭넓으면서도 다양한 음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Sometimes it sounded like the trill of the bird. 자, 때때로 이것은 소리를 냈답니다. 뭐 같은 소리였나요? 새들의 지저귀 같은, 짹짹거린 같은. 근데 이 지저귀이 어때요? 가벼우면서 light 뒤에서 꾸며줍니다. 형용사 뒤에 와서 붙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구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는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 바로 뭐였냐면은 영어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황당해 하는 경우 있어요. 앞에 명사 나와 있고 뒤에 형용사 나와 있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아니, 얘기했잖아요.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언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뒤에서 light and crystalline 했습니다. 크리스탈처럼, 수정처럼 투명한 뜻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가벼우면서 수정처럼 투명한 새소리였던 거죠. 또는 at other times, 또 다른 때는 flowed in a dense, thick amber like honey. 여러분, 영어라는 게 조금 가끔 그래요.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 목적세에서 올라오는 소리 블락 하면 막 속에서 쭉 올라오는 느낌 나지 않나요? 전 영어 단어 중에서 되게 막 어마무시한 단어가 블랙인데 우리는 블락 이러는데 얘네들 블락 매닝 블락 그러면서 막 목구멍 좌속에서 뭐가 발음이 막 올라오는 게 영어 발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만 느끼나요? 매닝 블락 하면서 이 뒤에서 막 저 속에 있는 속에 있던 무슨 시커먼 찌꺼기를 끄집어내는 게 블랙이란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블랙 하는 게 블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원어민들이 하는 블랙이란 단어는 블랙 하면서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Anyway. 자, 그래서 어떤 아주 끈적끈적하면서 댄스라는 것은 아주 밀도감이 있고 그다음 두둑 하면서 자, 엠버라는 것은 호박이라고 그러는데 호박은 사실 뭐냐면은 호박의 원천은 엠버라는 게 뭐냐면 소나무 진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진액처럼 그러니까 그게 바로 허니 같은 거죠. 꿀처럼 아주 빡빡하면서 띡한 거 빡빡하면서 밀도감이 있는데 흘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이 소리가 너무 영어도 저도 왜냐면은 원어민으로서 영어를 접한 게 아니라 저는 얘기했잖아요. 영어가 막 이렇게 지금처럼 막 들리는 시절이 아니라 좀 중학교 가야 이제 영어 배우는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그 느낌이 참 있어요, 사실. 자, 보겠습니다. It would rise. 자, 일어난답니다. In high notes. 고음으로. 뭐로? With a lonely, nostalgic sound of a flute. 좀 약간 노래 같은 게 있어요. 영어는 또. 한국말은 좀 딱딱딱딱 이렇게 음절에 그 음이 딱 있는데 영어는 많이 beautiful, 우리는 beautiful 이러잖아요. 영어는 어때? beautiful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죠. 이렇게 요 느낌이 옵니다. lonely, nostalgic sound of a flute. 플룻에 쓸쓸하면서도 뭐예요? nostalgic. 뭔가 그 과거를 해상해주는 그런 노스텔지어 같은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wirl in a whirlpool like the frenzied crowds. 즉 미친 광기 어린 그 군중들과 같이 막 해오리 뭐라 그러나요? 해오리 뭐라 그러나 해오리 소용돌이라죠. 소용돌이에서 해오리 치는 그런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린답니다. 자, 이 뒤에서 마지막 I imagine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미친 대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친 군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상상하는 그런 미친 군중들인데 이 뒤에서 또 앞에 또 꾸며줍니다. 이 군중은 어떤 군중들입니까? Rushing around the streets of a big metropolis. 아주 대도시, 큰 대도시의 주변을, 거리를 막 돌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강력한 느낌의 그런 느낌도 난다는 거죠. 애잔하면서도 노스텔직하게 애잔한 소리로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막 파워풀한 느낌이 들죠. 영어로 막 하면 연설 들으면 막 감동이 팍팍 오잖아요. 맞죠? 그런 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후반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